안녕하세요. 5월 21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시간. 자, 요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겨주시는 분은 또 계속 남겨주시는데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또 오늘 뭐 어땠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다.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매일 행정법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에 대한 섬유로 오른 것은, 자, 이 조문만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공익사업 토지 보상, 토지 취득 보상, 이 공익사업이라고 돼 이렇게 사업을 위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 했는데 이게 토지보상법이라고도 줄여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 2002년도, 2003년도 오면서 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토지수용법, 이 두 법이 2003년도에 2002년도에 드디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거 개정하면서 이제 합쳐지면서 폐지된 거예요. 2003년도까지 있다가 2002년도까지 있다가 3년도부터는 폐지된 거예요. 3년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나서 그걸 대신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수용법하고 공공용지 취득 보상법 해갖고 옛날에 보상법 따로 수용법 따로 있었는데 이걸 따로따로 뒀는데 이걸 이제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법에는 된다 그러고 어느 법에는 안 된다 그러고, 아니에요. 이제 통일 규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취득 보상법과 소용법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리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니까 된다 그러고 어디에 가니까 안 된다 그러고 어디는 이렇게 돼 있고 어디는 저렇게 돼 있고. 아니, 이 법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해갖고 토지보상법이라는 간추린 단어처럼 해갖고 법률 용어를 법을 좀 체계화시켰어요. 여기는 오히려 분화시킨 게 아니라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놔서 체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를 읽을 때 예전 판례를 읽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 법에 따라서 옛날 사건이니까 사건 행위 당시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법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이게 뭐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익사업법에는 협의 절차에 따른 협의 수용 절차와 강제 수용 절차 또는 공용 수용 절차가 같이 들어있고, 더 나아가 토지 보상금 절차도 함께 지금은 모두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법률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협의 수용 당시에는 협의시라는 말을 쓰고 공용 수용 당시에는 수용시라는 말을 써요. 다 표준지 공시지가로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라고 해서 보상 절차까지 마련된. 그래서 법이 오히려 거대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절차를 하나로 통일해서 이 법으로 하시면 돼요 라고 해서 2003년도부터는 이렇게 해갖고 부터는 이 법으로 쭉 통일된 거야. 어찌 보면 좋지만 여러분들은 요게 두 개가 막 판례상 막 이제 여러 개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서 법이 여러 개인가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협의 수용도 있고 공용 수용도 있는데, 수용 절차 다 끝나고 공익사업까지 다 끝났는데 땅이 남은 거죠. 토지가 남았어요. 그럼 토지를 다시 돌려주는 걸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토지가 남았어요. 어찌됐든 협의 수용을 통하든 강제 수용을 통하든 토지가 남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매권은 재산권이고요. 환매에 관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간다는 거예요. 민사소송 절차로 가요. 하지만 이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서 재결을 받고 처분 재결을 받고 또 이 재결을 받고 이 재결로 인해서 얻고 나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당사자 소송, 공법관계 이렇게 갖고 나눠줘서 옛날에 이 법으로 따로따로 하다가 지금 이제 통으로 든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환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보상금 재결이 나오면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또 거기다가 그 금액을 불만이어서 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서 형식적 당사. 그럼 마찬가지죠. 이 재결을 받았을 때 두 번째 중토에 가서 받았을 때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것이고, 그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고 나서는 또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 소송. 옛날에는 뭐 통일적으로 안 됐는데 요즘에는 90일 내 소송, 60일 내 소송,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 돼요. 옛날에 법이 다 30일, 1개월이었는데 여기는 90일, 이건 60일. 이것도 옛날에 1개월이었는데 다 이제 조금씩 늘어서 권리보호를 조금 더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준 거예요. 이런 앞으로 법을 만들고 합치고 분리하다 보니까 판례가 여기저기 옛날부터 흘러오던 옛날 판례, 옛날 사건, 근데 지금 재판 들어왔어. 그래도 옛날 사건이니까 옛날 사건 법률을 주로 재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법이 발전하고 통합되고 하면서 발전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갭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을 딱 보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협의 수용 절차는
사법관계로 보고 강제 수용 절차는 공법관계로 이해합니다. 왜냐면요, 토지수용위원회 지토이 중토에서 나온 처분이니까요. 하지만 이 법에는 어디에도 공용수용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협의수용은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용수용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합의가 있으면 합의를 우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일된 법전을 만든 거죠. 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환매는 국가, 원래 환매는 형성권 맞아요. 왜냐면 환매는요, 선 변제를 하시고 선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원래 토지 주인이. 땅이 남았으니까 돌려줘야죠. 국가 환매권 정한의 공법상 계약이라고 할 것이며 환매 거부는 공권력 행사다. 아유, 환매 그러면 아무나 말없으면 사법상 관계고 사법상 계약으로 가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많이 나온 지문이고 또 유명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환매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이에요. 이건 틀린 지문. 두 번째,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환매권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 옛날 법이나 지금 법이나 6개월 이내 환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번도 틀렸어요. 이거 좋은 문제고요. 세 번째,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나 건물 수용 대상. 여러분 건물은요 20년 10년 이후에 갑자기 건물 찾아가래요. 가져갈래요? 건물 못 쓸지도 모를 거예요. 철거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토지는요 20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똑같아요. 오히려 토지 가격이 놀라요. 환매 목적물은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옳은 거다. 일단 옳은 것은 1, 2, 3번 어디에도 없네요. 이렇게 보시고요. 4번 볼게요. 자, 환매권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협의 취득, 수용 등기가 되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일단은요. 환매권은 형성권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돈을 지급하고 선 지급. 그 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 대항, 3자 대항.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등기는요 제3자에게 내 거야 라는 걸 주장할 때 쓰는 말이에요. 맞아요. 대항할 수 있고. 4번이 맞는 지문. 자, 5번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서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환매권자,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왜냐면 처음에 사갈 때는 1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되돌려줄 때 보니까 100만 원이 된 거야. 이 정도 됐으면 그동안 갖고 있으면서 관리도 했고 했으니까 조금 높게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환매 금액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이게 좀 중요해요. 민사소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환매 금액을, 자,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아니요. 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송, 항고소송 대상으로. 자, 결국 이건 환매 금액에 대해서 거부를 놨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항고소송 대상이다? 당사자 소송은 이제 아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거 항고소송 안 하고, 만약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은 만약에 합의라면, 만약에 재결 절차라면 그럴 때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죄송해요.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갈지언정 당사자소송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는요, 예전법에 따르면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항고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도 당사자소송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합의다, 협의다, 그러면 계약관계에서 나왔다. 그러면 민사소송 하면 되고요. 다만, 자, 과거에 공공용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 요거 환매 금액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결국 협의 못하면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 보자 수용 청구하고, 이게 절차가 생략되어 있어요. 수용 청구하고, 그러면 기각이 나왔을 때 거절이죠. 거부가 나왔을 때 거부, 기각이 나왔으면 이걸 갖고 바로 처분성을 인정해서 바로 항고소송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예전의 법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뭐 항고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당사자소송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한테 뭐 속이기 위해서 딱 내기 딱 좋은 조문이죠. 이게 여러 가지 법이 합쳐지면서 발생한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엔 그랬어요. 수용 청구하고 거부, 그러면 항고소송하고, 만약에 이걸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는 개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합의, 협의, 그러면 당사자소송은 아니다.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환매는 민사소송, 이렇게 합의, 그다음에 사법관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법에는 그랬어요. 옛날 법에는 이 그 관계없이 환매도 막 항고소송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요 재결, 이의재결, 그럴 때는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그럴 때 형식적 당사자, 이게 아니라 협의, 그러면 그냥 민사관계로 사법관계로 돌려버린다는 거. 이렇게 갖고 법을 하나로 합치면서 통일적으로 만들면서 체계화시킨 거예요. 옛날에 왔다 갔다 하니까 환매인데 왜 이것도 당사자소송 된다고, 항고소송 된다고, 왜 저건 또 사법관계로. 옛날에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법적 성질을 논하기에 너무 법이 복잡했던 거예요. 뭐 그때서 판례가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통일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갖고 통일 법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합의, 협의, 환매, 사법관계로 통일적으로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강제 수용 절차에서 이 수용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또는 이
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재경 이러면 한고소동, 당사자소동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법칙에 나오면 이거는 한고소동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당사자소동도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옛날 법에서는 한고소동이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법관계로 간다. 자, 이래나 저래나. 오, 그래요. 자, 이 문제 자체가 옳은 짐을 고르는 건데 4번이 이거는 대항할 수 있다. 그냥 기본적으로 등기는 대항을 위한 조치다.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오늘 문제 힘들었죠. 왜냐면 이게 많이들 어려웠어요. 강론에도 걸쳐 있고 또 법이 변하는 과정에서 이 체계화되면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수요일도 행정법 정인영과 함께 해주실 거죠?